비건이 뭔지, 비건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면 비건 먼지, 비건 토크. 비건들의 K라이프를 이야기하는 비건 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말하는 저희는 삐삐PD, 은나PD입니다. 비건 먼지는 국내 최초 비건 크리에이티브 팀으로 비건을 대중화하기 위해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면서 시작했어요. 비건 레시피만을 다루기보다는 비건의 일상과 고민을 주로 담고 작년부터는 영상뿐만 아니라 이런 라디오로도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인사드린 저는 은나PD로 비건먼지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기획과 제작도 함께 하면서 팀원들 북돋기 이런저런 거 같이 하자고 좀 액티베이팅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본업으로는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조직에서 한 5, 6년 일을 하다가 지금은 프리랜서로 기후활동 관련된 캠페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건 먼지에서 똑같이 운영진을 하고 있고요. 또 출연, 제작, 편집 전반을 맡고 작년에는 이제 가능주의자라는 영화를 맡아서 이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비건 먼지 안에서 에너지 K지만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방송에서 좀 끌어올려 하면서 들어오기는 했는데 중간중간에 텐션이 조금 떨어져도 약간 기침을 참아가면서 하는 느낌이 나도 약간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회차가 되겠습니다. 환절기여가지고 감기 걸리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약간 매번 환절기인 것 같아요. 그냥 자주 돌아오는 환절기. 네, 엄마가 제가 아플 때마다 환절기라 그런가? 라고 그냥 리액션처럼 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계속 환절기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걸로. 이번 1부 코너에서는 지난 2주 동안 은나PD와 삐삐PD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는 먼지를 살게 한 것들입니다. 은나는 잘 지냈나요? 저 굉장히 정신없지만 틈틈이 쉬는 그런 최근 2주를 보낸 것 같은데요. 저를 살게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비건 먼지에서 하고 있는 디톡스 하우스 시리즈가 곧 끝난다는 건데요. 네. 왜냐면 이게 발행으로는 지금 이제 아마 3회가 발행이 남았는데 저는 1차, 2차 편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2차 편집을 하면 편집이 끝나요. 그래서 사실 지금 녹음하는 시점이 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2차 편집을 하면은 전 디톡스 하우스 편집으로는 해방이다라는 점이 좀 굉장히 마음을 가볍게 해지고 있고요. 왜냐면 최근에 저희가 거의 10주 가까이 같이 아니죠. 편집을 14주? 해왔죠. 14주였나? 중간에 한 주 쉬기도 했으니까. 그러네. 거의 14주네요. 그러니까 18라고 해도 14주 정도를 내리 이제 1, 2, 3차 편집을 계속 쳇바퀴 돌듯이 같이 돌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화를 만들 때 1차로 컷 편집을 하고 넘겨서 2차로 자막을 얹고 세부 편집을 하고 3차에서 이제 전체 예능 자막을 추가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해왔는데 이제 그거를 14주를 한 다음에 드디어 이번에 끝난다. 이런 상반기 프로젝트가 끝나는 시점이 와가지고 좀 거기에 대한 해방감이 있고 저희가 이제 이번 주 주말부터 또 하반기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를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단락이 끝나고 새로운 걸 한다. 쉬면서는 뭐 하셨어요? 최근에 글쓰기 수업을 듣고 있어가지고 요즘에 글쓰기에 많이 사로잡혀 있는데 글방에서 이제 글쓰기랑 책 읽기를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책 읽는 시간이랑 글쓰기 시간 이렇게 가졌던 것 같고 2주에 한 편인데 제가 너무 도파민 팡팡해가지고 책을 읽고 그 얘기를 사람들이랑 한 다음에 글을 한 편만 써야 되는데 글이 막 두세 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차를 짜놨거든요. 혼자. 우와. 뭔지 아시죠? 막 막 몰입해가지고 잠도 안 오고 해서 막 목차를 한 8개 정도 써놓고 8개의 글감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한 3편까지는 썼어요. 그래서 4편을 쓰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걸 언제쯤 공개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1차 합평을 했기 때문에 다음 합평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글을 다듬고 있어요. 저는 약간 글을 쓴 지가 너무 까마득해가지고 다시 펜을 잡으라 그러면 조금 무서운 것 같기도 해요. 원고 고치셔야 되는 거 있지 않으세요? 안 고쳤어요. 이거 하반기에 함께 해보시는 걸로. 안 고치고 그냥 모른 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삐삐PD가 연재를 했을 때 이메일로 받아봤었는데 그걸 엮어서 책으로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원고를 고쳐야 한다는 게 바로 그 얘기였고요.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아닙니다. 제가 연재하던 걸 책으로 내는 건 아니고 제가 다른 그냥 얘기예요? 네네 다른 거예요. 제가 이제 공동
공동 필진으로 들어가 있어서 제 챕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원고 얘기하신 거군요. 저는 그 다른 원고. 님 책을 쓰고 싶어 하시는 그 원고를 얘기한 거거든요. 제 책 원고는 일단 흐린 눈 계속 하고 있고요. 5월 달에 저희가 이제 다짐 체크메이트를 했을 때 목표가 달려라 달려였거든요. 잘 달려오셨는지. 달리기 실패했고요. 달리다가 살짝 힘들었다. 달리다가 맨 막판에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점은 5월 말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5월 29일까지 제출인 마감을 하나를 그냥 포기하고 내년에 내는 것으로 했고 달리기 실패했습니다. 그 와중에 뭘 쓰겠어요. 바빴는데 진짜 하긴 글쓰기 하기에 너무 바빴어 일정이. 자 그러면 삐삐 PD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는 그 디아를 달리는 도중에 2박 3일 동안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이게 사실 제가 제주도를 갈 계획이 없었어요. 원래 달려라 달려 마감데이에서 여행이 어떻게 끼겠습니까? 근데 이게 제 애인의 친구가 이제 중국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제 애인의 입장에서는 원래 우리가 가보자고 노래를 불렀던 제주도를 친구 와 있을 때 같이 가면 사실 이제 차 빌렸을 때 기름값도 줄고 숙소비도 줄고 어차피 좀 구경시켜줘야 되니까 한국을. 그래서 그런 미션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무리해서 갔다 왔어요. 맞아요. 바쁜 와중에 또 가이드 역할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진짜 좀 말도 안 되는 일정인데 거의 제주도를 한 바퀴를 돌았거든요. 2박 3일 동안. 그러니까 진짜 많이 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작은 우도부터 해가지고 시작은 비자림로 해가지고 비자림로 먼저 찍고 그리고 우도 갔다가 성산일출봉 근처에서 자고 아침에 성산일출봉을 보러 갈 뻔했지만 다들 이제 5시에 여름이라 해가 너무 일찍 떠서 갈 기력이 안 돼서 못 가고 그리고 이제 중문 쪽으로 이제 서귀포 맨 중간 아래가 중문 쪽이거든요. 거기 중문에 있는 색달 해수욕장에서 엄청 많은 시글라스를 주워온 거예요. 거기가 이제 사람들이 시글라스가 있는 데인지 모르고 쓰레기만 줍고 시글라스가 이제 깨진 유리 조각이 이제 파도에 마모돼서 돌처럼 깎여나가서 동글동글해진 유리 조각을 시글라스라고 하는데 그게 되게 보석처럼 예뻐요. 그래서 그거를 엄청 한아름 주워가지고 왔다가 제주 현대미술관 찍고 이타미준 미술관 찍고 다시 또 그날 성산일출봉에서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일출을 볼 뻔했지 못 보고 이제 일몰은 제주에서 보는 협재해수욕장에 가서 협재까지 갔어. 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너무너무 심지어 우도는 첫날에 2시간 만에 돌았어요. 우도를 2시간 만에 돌았어요. 거의 그거 같아요. 그 한국식 관광 있잖아요. 제주 관광 거기서 하는 그 코스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저도 약간 현기증 나는 제주 여행이었는데 그 와중에 또 사진은 예쁘게 건져야 돼가지고 저는 사실 사진을 잘 찍는 타입이 아닌데 그 달이 그걸 알아서 애인이 그걸 알아가지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사진 찍었어? 사진 찍었어? 이건 찍었어? 저건 찍었어? 그래가지고 찍고 있어. 그래서 사실 노을도 이제 제일 빨갈 때가 제일 예쁘잖아요. 제일 밑에 지평선 가까이 있을 때 예쁜데 맞아. 수평선 가까이 있을 때. 근데 한참 저 위에 올라가 있을 때부터 계속 노을 찍었어? 안 찍었어? 안 찍었어 하면 혼나고. 약간 그런 사진 기사와 근데 또 차 안에서 좀 많이 자가지고 애인이 또 많이 운전을 해가지고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미술관이 진짜 좋았어요. 미술관에 이제 제주도에서 지금 제주구 도립미술관이었던가요? 어쨌든 제주시에 있는 한라수목원 근처에 한라수목원도 갔었다. 어쨌든 한라수목원 근처에 있는 데를 갔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고 이건희 씨가 기부한 그림들을 컬렉션 해가지고 한국 근현대사의 미술 작품들을 이렇게 쭉 보는데 그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고 왔습니다. 진짜 엄청 바쁘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온 여행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게 그 제주 전통 음식 같은 것들을 좀 먹고 오고 싶었는데 막걸리 드셨잖아요. 막걸리 자랑 좀 해주시죠. 막걸리를 매일 2병씩 마셨어요. 저녁에. 그것도 땅콩 막걸리 유명하잖아요. 네, 땅콩 막걸리가 진짜 너무 맛있었고 진짜 맛있지. 네, 생각보다 저는 한라봉 막걸리, 청해양 막걸리 이런 건 맛이 없더라고요. 역시 고소해야 돼 막걸리는. 맞아요. 약간 새콤하니까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방풍 막걸리 이런 게 있었는데 방풍 막걸리 신기하네요. 네, 그런 게 오히려 좀 맛있었어요. 색깔이 막 방풍색처럼 초록색은 아니었지만 막걸리 색이었지만 향이 나는 건가요? 아니 방풍 향인지 잘 모르겠던데 그냥 이름 붙인 것 같은데 조금 넣고 이렇게 조금 넣고 그런 거죠. 그런 것도 많았고 제가 맨 마지막에는 이제 소품샵 같은 데를 다녀왔는데 좀 열심히 서치해서 가가지고 지역에 있는 작가들이 했던 작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빈티지 샵 중에서도 옷 이런 데 말고 소품 샵인데 좀 레어한 것들 고르는 데라든지 안 그러면은 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작업들을 하는 해외 아프리카 작가들을 섭외한 작업물, 패브릭 작업물을 하는 데라든지 뭐 중성적인 향, 젠더리스한 향수를 만드는 걸 전시하는 그런 편집샵 같은 데 가서 생각보다 양질의 편집샵들을 구경하고 온 거예요. 맨 마지막 날은.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만족스러웠는데 여러분들에게 상표를 못 말해드려가지고 너무 아쉽습니다. 네, 저도 근데 제주를 오래 갔었는데 그때도 아마 공유 들었던 것 같고 코스 같은 거를. 근데 저도 소품샵이 되게 많아서 놀랐어요. 잘 몰랐는데 그 비건 옵션 되는 카페에 갔더니 한쪽에서 다 그런 예쁜 작은 빈티지 소품들을 같이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수입 뭐 이런 것도 있고 액세서리도 있고 아니면 오르골 같은 거 그런 것도 빈티지로 파는 것도 있고 책도 엄청 쌓아놓고 파는 것들도 있고 제주가 굉장히 빈티지 샵이 특히 이제 방금 삐삐 말대로 옷을 파는 빈티지 샵이 아니라 소품을 같이 파는 샵이 많구나를 알게 돼가지고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은 많이 나오니까 뭐 카페도 같이 운영하는 것도 있고 소품샵 많이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좋았던 게 그 코땡이라는 그 스포츠 브랜드에서 자기네들의 막 텐트 같은 것들을 남은 조각들 같은 거를 업사이클링해서 전시하는 공간이라든지 폐기되는 옷을 좀 업사이클링해서 보여주는 공간이 그 아예 제주에 통째로 이렇게 제주시에 있었거든요. 그 맞은편에는 또 프라이땡이라는 되게 유명한 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그 지점이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못 갔고 어쨌든 국내 브랜드에서 그런 업사이클링 하는 데를 가봤는데 전시하는 매대 자체가 버려진 스티로폼이랑 버려진 플라스틱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하고 거기에 막 물건들 걸어놓는 판 같은 것도 업사이클링 플라스틱을 녹여가지고 만든 판 같은 걸로 하고 건물 자체의 인테리어도 전혀 건들지 않고 그냥 철거한 그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페인트로 가게 이름만 딱 적어놓은 게 오히려 심플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업사이클에 좀 진심인 사람들이 했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거기도 되게 좋았어요. 제주에 되게 그런 기획력이 돋보이는 공간이 많은 것 같은 게 확실히 여행 가서 느낀 게 아무리 그쪽도 이제 많이 올랐고 관광객도 많고 하다고 해도 서울에 비해서는 공간을 좀 넓게 쓸 수 있고 기획자들이 좀 자신의 색깔대로 그 상품성이나 너무 경쟁 의식 없이 만들어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자기 색깔이 강한 그런 곳도 많은 것 같고 전 제주 갔을 때 제주 빵집 많이 갔었거든요. 비건 빵 되는데 많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독립서점도 되게 많고 물론 저희가 지금 있는 마포도 되게 많은 편이지만 서울 전체에 비해서 제주도 굉장히 독립서점이 많아가지고 그런 감성과 기획자들의 욕심이 잔뜩 담긴 그런 좋은 공간들이 많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아쉬운 게 이번에 같이 간 여행 메이트들이 다 중국 사람들이니까 독립서점을 갈 생각 자체는 안 했었어요. 그렇구나. 네. 그 독립서점 스탬프 모은 투어 맵도 있거든요. 나중에 따로 친구들끼리 같이 가게 되면은 그런 데 도는 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같이 갑시다. 좋아요. 저도 이전에 갔을 때 풀무질도 갔었고 제주 풀무질 갔었고 몇 군데 쭉 갔는데
비건 옵션 되는 데가 꽤 있어요, 진짜. 독립서점이랑 비건이랑 뭔가 이렇게 좀 핏이 맞나 봐. 그래가지고 되는 데가 많아서 재밌게 놀았었고 또 지난 주말에 뭐 했는지 약간 생각이 안 났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비건 먼지가 신인 모집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난번 방송에서도 막 홍보를 했는데 그래서 너무 다들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지원해주신 분들 여러 명 계셔가지고 그 중에 저희가 몇 분을 모셔서 인터뷰를 주말에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함께 활동을 하게 될 것 같고 그것도 요즘 저를 살게 하는 되게 큰 동력이자 좀 도파민 팡팡 그리고 좀 기대감 노션을 갑자기 막 정리하고 있어요. 비건 먼지 노션에 들어가서 아까 팟캐스트 준비하다가 갑자기 근데 이 노션에 처음 들어온 먼지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하면서 갑자기 가이드를 써야겠는데 이러면서 갑자기 가이드를 조금 정리하고 이런 작업들이 있었고 같이 이제 이번 주말부터 새로운 멤버들과 하반기에 어떤 걸 할지 이런 걸 좀 기대해보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디어들이 나올지 우리가 얼만큼 뭘 시도해볼 수 있을지 그런 생각들을 좀 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멤버들이랑 같이 제주를 한번 가야겠어요. 너무 재밌겠다 진짜. 지금 놀러 갈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할 생각은 없어. 근데 그 놀러 가서 찍으면 편집해야 하잖아요. 편집하기도 그 라방을 그냥 해버릴까 봐요. 저희 이제 앞으로 라이브를 많이 할까 생각하는 게 편집을 적게 하고 같이 그 바이브를 함께 공유하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발산을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그 라이브 얘기 나온 김에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에 지금 녹음하는 시점에서 금요일에 비건 페스타가 있잖아요. 그죠. 5월 30일인가요? 29일, 30일 이때 이제 금요일에 비건 페스타에 가는데 라방을 할 거기 때문에 혹시 이 방송을 27일에 듣고 계신 분들은 금요일 라이브 방송 아침 10시에 하는 거 한번 놓치지 말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비건 페스타는 지금 방송 나가고 있는 주차 지금 캘린더가 안 켜져서 날짜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 금, 토, 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숫자 손가락 세봤는데 31일이 금요일이고 6월 1, 2일이 아마 토, 일인 것 같아요. 네. 근데 6월 1일에는 또 소식이 있죠. 퀴어 퍼레이드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그래서 31일에 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전날. 맞아. 코코넛 PD도 함께 가기로 했는데 코코넛 PD는 이제 지인의 부스를 트럭을 꾸며주는데 좀 도와주러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 라이브 방송을 오전 10시 대바람부터 합니다. 네, 오픈하자마자 아주 오픈런이에요. 비건 페스타 시작하자마자 가서 쫙 찍고 이제 키퍼 준비하러 가고 우리도 다음날 키퍼를 위해서 옷을 준비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보낼 것 같고 키퍼에 오신 분들 혹시 비건 먼지 부스는 없지만 비건 먼지 팀원들은 가니까 만나면 인사해주면 좋겠어요. 비건 소식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매주 하나씩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뭔가 AI도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면서 새로운 소식이 나오고 있듯이 배양육 같은 경우에도 하루가 달리 기술이 발전을 해서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소비자들이 배양육을 일반 마트에서 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하루하루가 다른 시대가 진짜 됐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이 뉴스는 우리가 좀 접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곧 또 우리에게 다가올 소식 같아서 먼저 소개해드렸습니다. 가격 자체도 좀 비싸긴 한데요. 그래도 120g 한 봉지에 한 7,500원 정도 되는데 근데 너무나 값싼 고기가 생산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고기가 비싸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 가격은 그래도 시도해볼 사람들은 시도해볼 수 있는 충분한 가격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근데 고기마다 다르겠지만 120g에 7,000원이면 엄청 비싼 거 아닌 것 같아요. 그 배양육이라는 걸 감안하면은 사실 조금 이걸 준비하면서 은나 PD와 제가 설전 아닌 설전 비싼 건가? 왜냐면 이걸 산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비싸야 하는 건가? 싸야 하는 건가? 막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약간 이것을 경쟁 상대로 도살한 고기를 생각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맞는 건가? 아닌 건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실 그리고 배양육에 대해서 비건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좀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고 지금도 잘 모르겠다 생각이 드는 게 아무튼 간에
동물권의 시각에서 볼 때는 배양육도 동물 착취해서 그 동물의 세포를 배양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먹는 건 정말 윤리적으로 옳은가 했을 때 복잡한 게, 그러니까 물론 정말 배양육이 동물 착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실제로 도살당하는 동물 수를 줄여줄 수 있겠죠. 대체제의 관계니까. 누군가 이제 비건이 아닌 사람들이 고기 맛을 못 포기할 때 배양육을 먹으면은 착취당한 동물 수가 줄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왜 이걸 개발하고 이걸 왜 굿미트라고 하고 왜 이제 에코라고 하는지는 이해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사람이었다면 먹었을까? 혹은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의 살이었으면 먹었을까 했을 때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건 종차별을 기반에 두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거니즘적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근데 또 비건 뉴스나 비건들에게 늘 질문을 하잖아요. 저한테도 배양육 어떻게 생각해? 배양육 나오면 먹을 거야? 비건인데 먹을 거야?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아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배양육은 타겟은 비건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꼭 왜 비건들한테 질문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윤리적이라는 생각 때문에 질문하는 것 같아요. 너네 대체제 콩고기 먹듯이 대체제니까 먹을 거야? 이런 질문을 받는 것 같고, 오히려 그랬을 때 저는 말씀하신 대로 비건 타겟이 아니고 고기 맛을 못 포기한 사람 타겟인데 왜 비건들에게 이거를 먹을 거냐 말 거냐 혹은 어떻게 생각하냐, 윤리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냐 아니냐, 이런 잣대를 많이 들이미는 것도 이 배양육의 하나의 좀 관점이 서로 다르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안 먹을 것 같은데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그 동물 축산업이 철폐되는 과정 안에 있는 어떤 브릿지 역할로서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긴 해요. 근데 완전히 찬성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근데 삐삐피디는 또 다른 예시도 얘기해줘서가지고 공감이 좀 갔는데. 네, 제 지인 같은 경우에는 배양육이 나오면 본인은 안 먹을 것 같지만 자신의 반려동물한테는 이제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비건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반려동물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들은 우리를 반려인으로 선택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주는 것만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비건이 특히나 고양이는 아니라고 알고 있고, 그러니까 잡식 동물이 아니라 육식 동물에 가깝고, 고양이는 그랬을 때 비건으로 먹일 수는 있지만 그러려면은 영양 성분을 따로 또 챙겨 먹어야 되고, 비건 사료들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들이 또 맨날 똑같은 걸 먹게 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쵸. 이제 제 친구는 그래서 그랬을 때 배양육이 동물들을 위해서 또 나온다면은 또 그거는 사용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친구는 되게 기다리고 있어요, 배양육을. 그래서 그것도 되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냥 저는 어떠한 형태든 폭력을 줄이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냥 그 어떤 방식이라도 좀 사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차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뭐 최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도살해서 먹는 거보다야 당연히 낫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동물 복지보다는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는 면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이제 윤리적으로 이게 완전히 옳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그냥 우리가 윤리적으로 옳은 사회에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그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진 않고.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는 저도 어쩔 수 없이 배양육에 대해서 소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선택권으로서 존재하면 되는 것이고, 나는 안 사 먹으면 되는 거. 그리고 그냥 정리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깔끔하고 이미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 이미 고민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결론이라는 생각도 들고, 혹시 이거 듣고 계신 분들도 배양육에 대해 생각이 자기는 이렇다 혹은 동의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댓글 남겨주시면 또 흥미롭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되게 오랜만에 댓글 달렸어요. 맞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댓글 지난번 팟캐스트에 달아주신 댓글 그 34화 2부에 비건들이 자꾸만 실패하는 이유 편에 리리리리리을 님이 달아주셨거든요. 그래서 리리리리을 님의 댓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카레 정말 공감돼요. 여전히 많은 가게에서 그 일본 브랜드를 쓰는 것 같아요. 식품업계의 알레르기에 대한, 그리고 다양한 식단의 지향자를 위한 인식이 올라가면 좋겠어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저번 화에 비건이 실패하는 이유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식당을 막 찾아내서 비건 옵션을 만들어내도, 그리고 비건이라고 그 식당이 밝혀도 알고 보니 되게 작은 부분에서 못 찾아내서 기업들이 실수하는 경우들 같은 경우들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고, 그리고 다양한 식단의 지향자를 위한 인식이 올라가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비행기 타면 항상 느끼는 게 항상 비건식을 준비를 했어도 막 빼먹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급하게 막 이코노미석에서 들고 온 걸 줘요. 그러면 이코노미석에서 들고 온 게 대부분 보면 할랄 식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진짜 딱 그 종교에만 국한된 음식으로 준비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걸로 비건식 하면 얼마나 또 할랄 하시는 분들이 다른 나라 갈 때 외국 음식을 먹어보고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되게 다양한 식단으로 준비돼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저도 되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근데 확실히 저도 비행 타보면 느끼는 게 국적기라고 흔히 하죠. 국적기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옵션이 잘 되어 있고 채식도 뭐 서양 채식, 한국 채식, 동양 채식 막 다양하게 있는데 당연히 미리 신청을 해야 되는 좀 어려움도 있고 또 약간 아쉬웠던 게 미리 신청해서 주면은 타자마자 확인해 주거든요. 혹시 여기 앉으신 분이 그거 따로 신청하신 분 맞냐 확인해 주는데 음식을 동시에 안 주고 따로 주는 거예요. 그럼 나 혼자 먼저 받아 있는데 식잖아요. 근데 같이 간 일행들은 순차적으로 받으니까 너무 늦게 받고 해서 따로 먹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항상 좀 아쉬웠고 국적기가 아닌 부분은 방금 얘기한 데 더 심하죠. 아예 신청을 못하는 경우나 따로 구매를 해야 되는 경우도 심지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진짜 아직까지 우리나라 식이소수자에 대한 게 너무 부족하다. 제일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가 좋은 편이라고 하는 항공에서도 이렇게 부족한데 호텔이나 당연히 뭐 뷔페나 아니면은 우리 평소에 급식 이런 거는 더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 길이 정말 멀구나. 여러분의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 인식 개선에 일조하고 있는 비건 먼지, 비건 톡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네, 저희 팟캐스트와 팟빵에서 들어주시는 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일주일 뒤에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